고요한 면접장. 다림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면접관 자리에 앉아있는 저 남자, 공지혁. 잊을 수 없는 제주의 밤. 서로의 심장을 터뜨릴 듯이 뛰게 했던 그 남자가 왜 여기에? 다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팀장. 공지혁 명패에 적힌 이름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절망이었다. 간신히 붙잡은 동아줄이 알고 보니 썩은 줄이었다. 아니, 그녀를 지옥으로 이끄는 덫이었을지도 모른다. 면접이 끝나고 팀장실로 불려간 다림은 차라리 꿈이길 바랐다. 왜 나한테 남자친구 없다고 하더라 했습니까? 지역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제주에서의 뜨거웠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지금 분노하고 있었다. 배신감에,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에. 다림은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에겐 돈이 필요했다. 남친은 없죠. 다림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남편이 있어서 그렇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거짓말. 하지만 뱉어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지혁의 눈빛이 경멸과 혼란으로 뒤엉켰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남자를 속이는 건 순간의 고통이지만 엄마의 수술비와 길바닥에 나앉을 가족을 외면하는 것은 평생의 지옥이라고. 그래서 그녀는 더 독하게 자신을 속이기로 했다. 나는 애 엄마다. 지혁은 다림을 노려봤다. 남편이 있어. 그 한마디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다이너마이트 같았던 키스. 그녀의 입술이 닿았을 때 그는 처음으로 정착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유부녀. 하물며 애엄마. 그녀는 자신을 기만했다. 지혁은 주먹을 세게 쥐었다. 이 불쾌하고도 가증스러운 감정. 그런데 왜 심장은 아직도 그녀를 향해 뛰는가? 팽팽한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다림은 생각했다. 들키지 말자. 어떻게든 버텨내자. 지혁은 생각했다. 내보내야 한다. 이 여자는 금기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시선은 거두어지지 않았다. 로맨스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생존을 건 악연이 되어 마주 섰다. 팀장님, 고다림씨. 두 사람의 차가운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위태롭게 부딪혔다. 아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꺼져. 지혁이 내뱉은 말은 면접 결과 통보가 아닌 사형 선고였다. 그의 냉정한 말은 비수가 되어 다림의 심장에 박혔다. 이성적이고 냉철했던 그가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그녀를 밀어내는 이유. 그것이 자신과의 키스 때문임을 다림은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남자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가슴 한 구석이 시큰하게 아파왔다. 다림은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의 뒤에는 쓰러진 엄마와 풍비박산 난 집이 있었다. 못 꺼져요.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지혁을 똑바로 향했다. 뭐라고? 안 꺼져요. 물러설 곳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지혁은 순간 당황했다. 프로젝트도 연애도 6개월 이상 끌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존재를 만난 것이다. 야, 네어 미쳤어. 선우의 격앙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터져 나왔다. 다림은 눈을 질끈 감았다. 미친 거 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겐 이성적인 판단 따위 사치에 불과했다. 선우야, 딱 6개월만 내 남편 좀 해주라. 20년 지기 친구에게 차마 하지 못할 부탁.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던졌다. 제발, 제발. 이 지옥에서 나를 꺼내줘.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우는 말문이 막혔다. 수화기 너머로 다림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언제나 긍정의 아이콘이었던 그녀가 아니다.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한 비명이었다. 그는 6살 아들을 홀로 키우는 싱글데디다. 누구보다 삶의 무게를 잘 알았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는 알았다. 자신은 결국 이 얼토당토하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가 아파하는 건 죽기보다 싫으니까. 사무실은 전쟁터였다.
지혁은 다림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녀의 입술만 보면 미치겠다던 그 감정을 누르기 위해 그는 더욱 냉혹하게 그녀를 밀어냈다. 하지만 다림은 잡초처럼 버텼다. 상사의 권위도 이성적인 판단도 그녀의 절박함 앞에서는 힘을 잃었다. 그녀는 이제 일터에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장에 홀로 서 있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었다. 6개월 동안 먹고 놀든 쉬든 맘대로 하십시오. 마더TF 팀원들을 향한 지혁의 선언은 파격적이었다. 팀원들은 환호했지만 다림은 알 수 있었다. 저 말은 자신을 향한 경고라는 것을. 단, 나만 귀찮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의 시선이 다림에게 잠시 머물렀다. 6개월, 그가 참아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 그는 다림이 스스로 지쳐 떨어져 나가길 바라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가장 이성적인 거리두기였다. 하지만 지혁은 다림을 과소평가했다. 그는 팀원들을 방치했지만 다림에게는 따로 명령을 내렸다. 길게 말할 것도 없고 사직서 제출하세요. 구두 해고 통보. 다림은 대답 대신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에 지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녀는 더 이상 제주에서 만났던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독한 여자, 고다림이었다.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다림은 이를 악물었다. 다른 팀원들이 눈치를 보며 시간만 때울 때 다림은 밤을 새워 일했다. 긍정의 아이콘이었고 하면 되는 여자였다. 연희은 취업 실패로 잠시 좀비처럼 살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다. 이 정도로 내가 관둘 줄 알아? 그녀의 눈빛이 도끼로 타올랐다. 이것은 이제 자존심 싸움이기도 했다. 결국 지혁의 책상 위에 사직서 봉투가 놓였다. 지혁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6개월도 가지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그가 봉투를 열었을 때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봉투 안에는 갈기갈기 찢어진 사직서 조각들만 들어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자 선전포고였다. 고다림씨, 지혁의 분노의 찬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다림은 지혁을 똑바로 마주봤다. 왜 부르셨습니까, 팀장님? 그녀의 태도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지혁은 찢어진 사직서를 테이블에 내던졌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한 사람은 자본의 여유로 상대를 쉽게 꺾으려 했고 한 사람은 절박한 생존을 위해 독하게 버텼다. 이 싸움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팀장님. 다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나가세요. 뭐라고? 지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제 자리입니다. 방해되니까 팀장님이 나가시라고요. 상황이 역전되었다.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나가라고 말하는 이 기막힌 상황. 다림은 더 이상 지혁의 권위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로 결심했으니까. 다림은 결국 지혁의 사무실을 스스로 찾아갔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나를 밀어내려 하십니까? 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림은 그의 책상 앞까지 다가갔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철부지, 금수저가 못 돼서요,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진심이었고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철부지 금수저. 그 말은 그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이 회사에 들어왔다. 그 역시 자신의 방식대로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다림의 눈에는 그저 오만한 상사로만 보였을 것이다. 그녀를 밀어내야 한다는 이성과 그녀에게 끌리는 감정이 그의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오랫동안 다림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도끼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를 등진 어머니가 떠올랐다. 그녀 역시 그런 눈을 하고 있었다. 지혁은 결국 항복을 선언했다.
그래. 네? 그럼 내가. 그가 한 발 물러섰다. 나가지 뭐. 퇴사 명령의 철회가 아니었다. 금기를 넘겠다는 위험한 선언이었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역의 눈빛은 승복한 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더 위험한 맹수처럼 변해 있었다. 지역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림에게 다가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사무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잠겼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다림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의 다이너마이트가 다시 점화되고 있었다.